어제 서클이 급락하고 코인베이스도 같이 밀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또 코인주 변동성인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하락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건은 비트코인이 흔들렸다, 거래대금이 줄었다, 이런 단순 업황 이슈라기보다는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구조 자체에 질문이 들어온 사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하락에 직접적인 촉발점은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 관련 보도였고, 시장은 이걸 스테이블 코인 보상 구조를 생각보다 더 세게 제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서클은 크게 맞았고 USDC와 깊게 연결된 코인베이스도 같이 흔들린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왜 빠졌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서클의 원래 상승 논리가 어디까지 훼손된 건지,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왜 같이 맞았지만 완전히 똑같이 보면 안 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현재 시점에서 서클과 코인베이스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나쁜 쪽과 좋은 쪽을 동시에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어제 떴던 이슈인 나쁜 쪽부터 보면 서클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번 논쟁의 핵심이 USDC를 사람들이 그냥 거래용으로만 스쳐 쓰는 게 아니라 일정 잔고를 유지하고 오래 들고 있게 만드는 인센티브 구조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구조의 직접적인 중심은 서클이었습니다. 코인베이스도 같이 빠졌지만 그건 USDC 유통과 스테이블코인 레버뉴 노출이 있는 만큼 연쇄 충격을 받은 성격이 강합니다. 반대로 좋은 쪽도 있었는데요. 이번 수정안이 나온다고 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와 흐름 자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법제화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시장이 서클과 코인베이스를 높게 평가해온 큰 이유인 결제 인프라, 토크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AI 결제 같은 서사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끝났다고 보기보다는 단기 규제 리스크가 장기 산업 서사 위로 갑자기 올라탄 주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번 주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클 급락의 본질은 단순한 코인주 약세가 아니라 USDC 보유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충격이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코인베이스 하락은 거래소 자체의 펀더멘탈 붕괴라기보다 USDC와 연결된 수익 구조와 생태계 노출이 같이 반영된 성격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지금은 실적 숫자 하나하나보다 법안의 최종 문구가 더 중요한 국면이란 점입니다. 이번 보도를 보면 이번 수정안의 핵심 우려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디퍼짓에 대한 일드 금지였고, 여기에 액티브 베이스 리워즈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는 가격이 왜 움직였는지를 숫자보다 구조를 봐야 하는 주였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면 나머지 해석이 거의 다 정리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해를 먼저 걷어내야 합니다. 이번 하락은 스테이블 코인을 막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핀트가 어긋나는데요.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허용하냐 마냐가 아니라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이 계속 보유하도록 만드는 경제적 유인, 다시 말해 이자와 유사한 리워드나 보상 구조를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이번 수정안 관련 보도에서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바로 그 지점이었는데요. 서클은 USDC 발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변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고, 코인베이스는 USDC 유통과 사용자 보상, 플랫폼 전략에 연결돼 있으니 연쇄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코인 자체가 나빠졌다가 아니라 USDC가 더 빨리 깔리고 더 오래 보유될 것이라는 가정이 일부 흔들린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서클이 더 크게 맞은 이유는 회사의 핵심 경제 구조가 비교적 선명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4분기 기준으로 서클은 USDC 서큘레이션이 전년 대비 72% 증가해 753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 결과 리저브 레버뉴도 크게 늘었습니다. 즉, 이 회사의 핵심은 단순히 코인을 발행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USDC가 더 많이 유통되고 더 많이 보유될수록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장이 앞으로 USDC 잔고를 늘리는 인센티브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느끼면 바로 다음 단계에서 나오는 생각은 그럼 유통 확대 속도도 낮아지는 거 아니냐가 됩니다. 서클은 바로 이 질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뉴스라도 코인베이스보다 더 세게 맞는 겁니다. 이건 거래량 둔화 문제와는 결이 다른데요. 서클은 거래보다 잔고와 유통 구조가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코인베이스는 왜 같이 맞았냐? 많은 분들이 USDC 발행사는 서클인데 왜 코인베이스가 저렇게 빠지지? 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USDC와 굉장히 깊게 얽혀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를 보면 최근 분기에도 코인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 레버뉴는 3억 6,410만 달러까지 올라와 있고 서브스크립션 앤 서비스 레버뉴도 스테이블 코인 운영 덕분에 방어력이 생긴 측면이 있었습니다. 즉,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USDC가 단순 상장 자산이 아니라 수익 구조의 한 축이자 고객 락인을 도와주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USDC 잔고 유지 유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면 코인베이스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도 분명한데요. 코인베이스는 거래 수익, 구독과 서비스, 그리고 베이스 생태계 같은 다른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충격은 맞지만 서클처럼 회사 핵심 논리 자체가 정면으로 맞는 구조와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 법안 자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 법안이 친크립토냐, 반크립토냐 이런 식으로 크게 보는데요. 실제 시장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성 보상만 막는 건지. 둘째, 거래소나 제휴사가 주는 간접 리워드까지 포함하는지. 셋째, 사실상 은행 이자와 경제적으로 유사한 구조도 금지하는지. 넷째, 반대로 결제, 플랫폼 사용, 충성도 프로그램 같은 액티비티 베이스 리워드는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이번 수정안 이후 시장이 놀란 것도 바로 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은 법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만 보는 구간이 아니라 최종 문구와 정의가 어디까지 가느냐를 따라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받는 타격의 강도도 달라집니다. 그럼 왜 이런 수정 방향이 들어갔냐? 배경에는 은행권 반발이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은 1월에도 스테이블 코인 리워드와 일드 베어링 프로덕트 문제 때문에 논의가 지연된 적이 있었고 3월 초에도 다시 임패스가 생겼습니다. 은행권 입장은 꽤 직관적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예금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이자성 보상까지 주기 시작하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고 결국 대출 재원도 약해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사만 막아도 거래소나 제휴사가 우회적으로 비싼 보상을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반면 크립토 업계는 이걸 너무 세게 막으면 결제 혁신과 사용자 확보,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지금 싸움은 크립토를 허용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선과 혁신을 허용하는 선을 어디에 끌지 이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반대로 보겠습니다. 서클은 왜 최근까지 강했냐? 첫 번째는 규제, 명확성, 기대입니다. 시장은 컴플라이언트한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를 붙여왔습니다. 두 번째는 USDC의 유통 확대입니다. 실제로 최근 분기 USDC 서큘레이션이 72%까지 성장하면서 서클의 리저브 레버뉴가 크게 늘었고 이게 실적과 주가를 같이 밀어줬습니다. 세 번째는 서클을 단순 발행사가 아니라 달러 결제 레일 회사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토큰화 금융 기대도 붙었습니다. 현실의 자산이 온체인으로 이동할수록 그 위에서 달러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서클의 주가를 올린 힘은 단순 코인 강세가 아니라 제도권 편입, 유통 확대, 결제 인프라, 토큰화라는 네 가지 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베이스는 그래서 서클과 같은 프레임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분명 USDC 노출이 크고 이번 이슈로 영향을 받지만 이 회사는
더 이상 단순 거래소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로이터 기준으로 최근 분기 코인베이스의 서브스크립션과 서비스 레버뉴는 7억 2,740만 달러로 늘었고 스테이블 코인 레버뉴도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베이스 생태계가 있고 개발자, 사용자, 온체인 유통 레이어를 붙이려는 시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클이 돈의 레일 역할이라면 코인베이스는 그 돈이 실제로 쓰이고 유통되는 플랫폼을 만들려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뉴스로 같이 빠져도 나중에 회복 국면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방어 논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서클보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두 회사가 맡은 역할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단기 악재를 조금 벗어나서 왜 이 두 회사가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재워제는 토큰화 금융입니다. 최근 로이터 보도를 보면 뉴욕 증권거래소가 시큐리타이즈와 함께 토큰화 증권 플랫폼을 개발하려는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신호인데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블록체인을 코인 가격 놀이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금융 자산의 발행, 결제, 유통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이 커질수록 온체인 위에서 움직일 달러 레이어, 즉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도 같이 커집니다. 서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서클을 단순 코인 회사가 아니라 토큰화 금융의 달러 기반 인프라로 다시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잠재워제는 AI 에이전트 페이먼트입니다. 이건 최근 시장이 꽤 흥미롭게 보는 테마인데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AI가 사람 대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결제도 자동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코인베이스는 올해 에이전틱 월렛을 내놨고 여기서 X401을 핵심 프로토콜로 제시하면서 머신 투 머신 페이먼트, API, 페이월스, 프로그래머틱, 리소스, 어세스 같은 유즈 케이스를 밀고 있습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X402는 이미 5천만 건 이상의 거래에서 테스트됐고 자율적인 AI 사용 사례를 염두에 둔 결제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AI가 데이터를 사고 API를 결제하고 특정 서비스를 실행하는 비용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세상이 오면 인터넷에 바로 붙는 결제 레일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당장 이번 분기 실적을 좌우하는 재료라기보다는 시장이 미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잠재적 호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쯤 되면 두 회사를 한번 명확히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서클은 USDC 결제 네트워크 그리고 온체인 달러레이 역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반면 코인베이스는 베이스, X402, 에이전트 월렛 같은 요소를 통해 그 돈이 실제로 쓰이고 유통되는 환경, 즉 플랫폼 레이어를 만들려는 회사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둘 다 장기적으로는 같은 큰 흐름의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서클은 돈 자체가 흐르는 레일에 가깝고 코인베이스는 그 레일 위에서 무슨 서비스가 돌아가느냐 이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같이 빠져도 회복 논리와 밸류에이션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한 줄로 말하면 서클은 달러 레이어, 코인베이스는 사용 환경 레이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종 문구인데요. 단순 보유이자만 금지하는지, 간접 리워드까지 포함하는지, 사실상 은행이자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구조까지 막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액티브 베이스 리워드에 대한 정의입니다. 결제, 로열티, 플랫폼 사용 보상 같은 것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일정과 회사 반응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미 올해 1월에도 코인베이스의 반발 이후 논의가 미뤄졌고 3월에도 다시 임패스가 생겼습니다. 다른 보도에서는 다음 단계로 상원은행위원회 마크업이 4월 말에 예상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결국 지금은 시장이 결론을 확정적으로 보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문구, 일정, 어깨 발언이 계속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주 메인은 서클입니다. USDC 보유 인센티브 구조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동반 타격을 받았지만 그건 USDC 연결 리스크가 반영된 성격이 더 강하고 여전히 다른 방어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토크나 결제 인프라, AI, 페이먼트 같은 장기 서사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지금은 그 큰 이야기보다 법안 최종 문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여기서 무조건 끝났다도 아니고 과민 반응이니 바로 다 회복한다도 아니라 무엇이 직접 타격이고 무엇이 장기 상방 옵션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숫자뿐만 아니라 구조와 해석까지 같이 정리하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두시면 다음 이슈도 빠르게 연결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에 대한 재무 분석이나 사업 분석에 대한 내용도 빠르게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서클 급락은 단순한 변동성보다는 USDC 성장 구조 재평가에 더 가깝습니다. 코인베이스 하락도 그냥 같이 맞은 게 아니라 USDC 연결 리스크가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게 맞고요. 다만 두 회사 모두 장기적으로는 토큰화, 결제 인프라, AI 에이전트, 페이먼트 같은 상방서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연하게 공포로만 볼 구간도 아니고 반대로 성급하게 모든 게 끝났다고 볼 구간도 아닙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최종 문구인데요. 패시브한 잔고 보상만 막는지 간접 보상까지 넓게 보는지 액티비티 베이스 리워드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그 경계선이 정해져야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다음 해석도 정리될 겁니다. 이번 주는 정말 숫자보다 구조와 방향성을 봐야 했던 주간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